자,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네. 2주차죠, 우리 리더님들? 네. 자, 2주차에는, 어떤 개념을 알고 가셔야 되냐면, 지금 유산나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네. 세포과학 전문 기업이고요. 네, 네. 건강기능식품을 다루는 회사입니다. 예, 건강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 많이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대중적으로 이제 해독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해독 그거 나도 한번 해 봐야 되는가? 되나?'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어 많이 들어와 있긴 하나 진짜 해독이 뭔진 몰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소비자예요. 그래서 어디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뭐 만성 피로가 있어. 자, 그럼 "나 뭐 먹으면 돼?" 라고는 접근이 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왜 만성 피로가 왔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냥 '내가 좀 피곤한가?' 이 정도예요. 그러면 영양제를 먹었을 때 '이게 왜 좋아지지?' 그걸 잘 몰라. 그러면 그냥 단품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해독의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 해독을 하시기는 하나 이 해독을 했을 때 왜 이렇게 음식을 조절해야 하고 또 영양제라는 걸 왜 이렇게 많이 먹어야 하며, 예. 그리고 이걸 왜 일주일씩이나 해야 되고 여러 가지의 궁금증들을 갖고 하세요. 그냥 소개하신 분이 만약 사업자분이시라면 그냥 스폰서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 같은 경우에 해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권했을 때 그냥 소개하신 분이 "이렇게 해독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라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세팅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을 때 의문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증상이 일어나?' 호전 반응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제품 나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닌가?' 불안해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 반대적인 경우도 있죠. 내가 비싼 돈을 들여서 해독을 했는데 '나는 왜 아무런 변화가 없지? 나는 전혀 증상을 못 느끼겠는데? 좋아진지 모르겠는데? 난 변화를 못 느끼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거는 어떤 이야기를 반증하냐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 정보를 제공받고 혹은 내가 제공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 반복해서 연출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톡에서의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의 탁월성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인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전달되다 보니 이게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 오해를 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으셔야 되는 게 뭐다? 해독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많은 우리 리더님들이 해독을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니야, 나는 건강해. 건강해서 나는 해독 필요 없어. 그리고 해독이라는 거는 어디 뭐 안 좋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아직 전혀 그런 거 못 느끼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자, 해독의 개념은요 뭐냐면 건강한 그 앞으로의 식생활 생활 습관을 잡아가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우리 삶에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해독을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내가 해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내가 해독을 했다면 '아, 이런 원리로 해독을 되었구나. 내 몸이 이래서 좋아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내 주변에 해독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아, 나는 어떻게 전달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잡히실 거예요. 자, 이후 제가 이제 선택한 책은 바로 Why Clean, How Clean입니다. 가장 해독에 대해서 심플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책은 초기 사업자분들이나 초기 소비자분들이 해독 개념을 가장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 이제 선택을 했고요. 이 책의 저자를 잠깐 소개하면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문동성이라고 하는 저자인데요.
이분은 부산 의대 나오셨네요. 네, 외과 전문이시고요. 현재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형외과라고 하면 굉장히 좀 다른 그 과보다도 미를 다루고 있는 과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왜 클린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 우리 92 페이지를 잠깐 펴서 볼까요? 92 페이지 한번 펴 볼까요? 페이지 92 페이지 를 보시면 예, 이분의 이 저자의 클린 이전과 이후의 상태가 나옵니다. 네. 확인 다 하고 계시죠? 자, 클린 이전의 몸 상태 어땠어요? 네. 그냥 우리 소위 얘기하는 편한 친근한 옆집 아저씨. 그죠? 그런데 클린 이후 보니까요. 와, 10년 이상은 젊어 보이시는 예, 몸으로 바뀌셨어요. 그리고 혈색도 너무 더 좋아 보이시고 건강해 보이시고 더 젊어 보이시고 너무 많은 변화들이 스스로 느끼신 거죠. 그래서 클린이 전신 성형보다 더 추천하는 그런 분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분이 머릿말에 무슨 내용을 적어 놨냐면 4 페이지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 페이지. 4 페이지 가 보니깐요. 위에서 두 번째 줄 끝부분에 20 대를 지나 나이의 변곡점인 40 대, 60 대, 80 대로 향해 가면서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몸에 붙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그저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자화상인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46 세인데요. 그 주위에 저의 주변에 저희 뭐 그 40대 층에 뭐 후배나 선배들 이렇게 보면 아직도 여전히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나이 먹어서 그래." 어디가 불편하다 그러면 "나이 먹어서 그래." "우리가 40 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오는 거야. 받아들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건강 관리의 마인드로 50 대, 60 대, 70 대를 가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질병을 온전히 운명처럼 예,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별로 하지 않는 분들이 주위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분들은 보통 뭐 어디에 의존할까요? 약에 의존하시죠. 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약에 의존하면서 우리가 긴 세월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해독의 개념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 페이지 마지막 줄 보시면 맨 밑에 마지막 줄 현대의학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질병에 맞춰져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위에서 5 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뭐가 있어요? 자가치유력 동그라미 하세요. 우리 몸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이 자가치유력을 계속 움직여 줘야 되는데 이 신이 주신 선물을요.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약으로 인해서 이 자가치유력이 작동하지 않는 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 치유력을 키워낼 수 있는 방법이 을 찾아가야 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5 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비타민 C알로 시작한 영양에 대한 내 관심이 이제 해독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나서 내 삶과 건강을 리세팅해 주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성형외과 의사임에도 본인도 클린을 통해서 건강을 찾으시고 미를 찾으신 분이시란 말이죠. 자, 그래서 6 페이지 보시니깐요. 6 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시면 "나는 병원에서 많은 지방 흡입 환자를 만나는데 그들에게 약물 처방 대신 클린 프로그램을 권한 결과 다수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밑에 줄 그 효과에 놀라고 고파하는 것을 보면서 클린 프로그램이야말로 전신 성형이라는 것을 실감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7 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내가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다? 바로 클린 프로그램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8 페이지 보시면요. 8 페이지 위에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런 이유로 나와요. 이런 이유로. 네. 품질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활용해서 쉽고 간편하게 클립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배고픔, 소식, 절식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건강에 대한 그릇된 편견이 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해독을 해서 좋아졌는데 이걸 권할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 굶어야 되잖아. 나 굶는 거 못해. 나는 밥 안 먹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예 시작조차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밑에 줄에 내 몸의 각 부위를 만들고 있는 60조 개의 세포예요. 우리 리더님들 몸에는 다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가 만든 세포들의 수가 60조 개에서 100조 개라고 하는데 60조 개는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포들은 무엇을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라는 주인을 만난 거라는 거죠. 네. 그 세포도 자가 치유력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나라는 잘못된 주인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맨 마지막 밑에 줄 끝에 잘못된 주인을 만나서 이 세포들이요. 나쁜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돼 버린 거예요. 자,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돼 버렸다는 게 뭐예요? 본연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가 치유력을 발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못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주인의 나쁜 식습관 때문에. 그런데 해독이라는 걸 통해서 독소가 배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세포가 바꿔지는 건강 마법의 지팡이가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클린을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 12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페이지. 이분이 이야기하는 경험과 실행을 통한 클린 프로그램을 권할 때는 이라고 해서 정리를 조금 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의 그 건강 상태의 차이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개개인의 그 생활 식습관과 생활 습관들이 너무나 너무 많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모든 똑같은 동일한 해독 프로그램을 가지고 너무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클린을 권할 때 내가 하든 누군가에게 권하든 1번 뭐라 그랬어요? "왜?" 왜가 중요하죠. 이 프로그램을 하는지를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어 "아 이거 왜 하는지 알겠어. 그래 독소 배출하는 거잖아." 혹은 일주일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이어트 개념으로 들어가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거 일주일 하면 몇 킬로 빠진대."라고 다이어트 개념 들어가신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개념으로 들어가고 설명이 되셔야 되는지를 말씀드려야 되고 자, 두 번째 어 그동안 쌓여있던 독소가 빠지면서 나타나는 호전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호전 반응은 일반적인 약의 부작용이라든지 다른 부작용과 다름을 인지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증상이 뭐 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호소를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좋아지기 위한 그런 새살갈이 현상이라는 거를 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만약 증상이 오래 지속된다라고 1-2일 정도 만약에 지속된다. 그러면 일단 혹시 참으실 수 있으신지 체크하셔야 되고요. 참지 못하시다고 하면 뭐예요? 그냥 참지 말고 비타민 메가도즈라 그랬어요. 자, 비타민 메가도즈가 뭘까요? 메가도즈, 메가도스, 메가요법. 자, 전문 용어로 뭐냐면 권장량의 2 배에서 3 배를 넣어 주는 겁니다. 자, 지금 먹고 있는 양도 많은데 2 배에서 3 배를 더 넣어 주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설사를 너무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를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염증 반응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유산을 제품으로 본다면 프로후라바놀 C300을 상당히 많이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위장 장애가 왔습니다. 자, 위장 장애가 왔으면 어떻게 해요? 알로엔즈를 많이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양이 2 배에서 3배 이상으로 가는 게 바로 메가도스, 메가요법 전문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도 이제 이걸 먹어도 안 되는 경우엔 천연 소염제 복용하시는데요. 천연 소염 진통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 뭐냐면 타이레놀이 가장 적합해요. 그래서 해독하시면서 타이레놀 같이 처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으실 수 있으면 참고 비타민을 메가도즈로 넣어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못 참겠다 그럼 타이레놀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증상이 계속 나아지지 않고 보통의 우리가 보면 3 일에서 4 일차 정도 됐을 때 확 일어나고 5 일차 정도 되면서 싹 가라앉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계속 지속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단하셔야 돼요. 중단하시고 어 의사의 도움을 의학적 도움을 받으시는 데에 이미 저자는 약물보다는 주사 치료를 권하고 계시네요. 그다음에 괜찮아진 다음에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보시니깐요. 만성 질환 오래되게 겪으신 분들, 만성 질환들. 자, 이런 분들은 미리 사전에 이야기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다니시는 그 의사 선생님이 관리받고 계신 분이 자연의학이나 영양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인지 체크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쪽에 관심이 없거나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만약에 닥터시라면 어떤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어요? 지금 드시고 계신 모든 약, 모든 제품을 다 끊으세요. "큰일 날 뻔하셨네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 반드시 영양학, 자연의학을 이해하는 의사 닥터분과 상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은 미리 얘기하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4 번, 자, 우리 면역계의 70에서 80%는 장이 관련하고 있습니다. 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몸의 해독계 개념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뤄볼 거예요. 그리고 5 번, 자, 만성 비만이에요. 오래됐어요. 비만으로 살아가신 지 엄청 오래되신 분이야. 혹은 만성 질환, 뭐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들이 뭐 10년 이상 막 지속되신 분들이에요. 자, 이런 분들은 몸이 일 주일 만에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식습관이 그렇게 바뀌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런 질환들은 대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는 건데 이게 일 주일 3 주 해 갖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저자는요. 이 밑에 보시면 첫 3 주, 그러니까 3 주를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이 저자는 3주 클린을 권고하고 계세요. 그런데 3 주보다는 몇 개월, 3 개월까지 진행하시는 게 좋은데, 이 3 개월도 어떻게 진행을 권하고 계시냐면 우리는 뭘 바꾸셔야 된다? 식습관을 바꾸셔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첫 3 주는 몇 끼? 1일 3 식을 가고요. 그다음 3 주는 1일 2 식으로 가고, 또 그다음 3 주는 1일 1 식으로 가래요. 자, 이렇게 점점 소식하는 습관을 잡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분의 생활 습관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요렇게 진행하는 걸 권하고 계세요. 자, 이 부분들은 뒤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시면 더 와 닿으실 거예요. 자, 목차 한번 가 볼까요? 오늘 저하고 같이 다룰 장은 바로 1 장과 2 장입니다. 1 장과 2 장은요. 클린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되고, 독소라는 게 '나는 내 몸에 독소가 생기지 않는데. 나는 뭐 채소 과일도 잘 먹고 난 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 나 사람 만날 일도 없고, 그죠? 난 스트레스도 안 받아.' 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독이 필요한 이유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음
해독의 이제 개념, 어떻게 해독이 되는지, 내 몸에 쌓여있던 독소가 도대체 몸 밖으로 어떻게 나간다는 거야. 자, 1 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2 장은요. 자, 그럼 이 해독을 통해서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해독 모드를 강화하려면 어떤 패턴으로 내가 식습관을 잡아가야 하는지 방법 알려줄 거고요. 장 관련해서 중요성을 다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위장, 간, 소화기 계죠. 소화기 계통에 유산화 제품에 뭐가 있을까요? 소화기 계통. 자, 장과 관련된 부분은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식이섬유 화이버지 플러스, 소화 효소가 들어가 있는 알로엔즈, 또 간 영양제인 헤파실, 4 가지의 제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18 페이지 보니깐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위에서 4 번째 줄 보니깐요. 현대의학은 뭐예요? 열나면 해열제, 통증 있으면 진통소염제, 혈압 올라가면 혈압 강화제, 혈당 높으면 혈당 강화제, 자, 자가 면역이 있어요. 면역 억제제. 자, 그리고 19 페이지 위에 보시면 세균 침입하면 세균 죽이는 뭐예요? 2 번째 줄 항생제. 자, 보시면 우리 몸에 왜 이런 증상이 생겼을까 원인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증상에 초점을 맞추고 그 증상을 없애는 것에 이 현대의학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자가 치유력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걸 건드려 주는 게 바로 자연요법인데요. 중간 정도에 보시면 반대되는 개념의 치료법이라고 나와요. 중간에 반대되는 개념의 치료법. 자, 천연의 자연 추출물을 이용해서 천연의 자연 추출물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인체에다 일부러 질병의 증상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켜서 자고 있는 자가 치유력을 일깨우고 키워서 질병을 물리치는 자연치료 요법입니다. 바로 이렇게 자연 치유 요법을 하셔야 내 몸의 자가 치유력이 일깨워진다 그랬죠. 자,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한다? 19 페이지 2 번째 줄 해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해독 시스템 동그라미 해 주세요. 네. 자, 그런데 20 페이지. 자, 그러면 이런 해독 시스템을 모두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줄 20 페이지 첫 번째 제대로 돌아가기만 하면 인체는 뭐다? 스스로 정화 작용을 할 수 있다. 자, 우리는요. 하루에도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긴다고 했어요. 우리 지금도 생기고 나고 있어요, 암세포는. 그런데 우린 암에 걸리지 않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내 몸의 정화작용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해독 시스템이 스스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수천 개씩 생기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해독 시스템이 고장 났어요. 오작동해요. 그럼 뭐예요? 질병 상태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단락의 밑에서 2 번째 줄 보시면 가운데쯤이에요. 디톡스의 핵심은 이러한 자연 치유력을 증대하는 데 있다라고 돼 있죠. 디톡스, 해독, 클린 다 같은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정화작용을 잘 해 주면 좋겠는데 자연 치유가 다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은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왜 사람들은 이런 질병 질환으로 시달리고 있을까? 대표적인 증상 보시면요. 만선 두통, 뭐 편두통 같은 거, 자, 변비, 설사, 과체중, 우울증, 불안, 통증들, 뭐 알레르기, 아토피, 천식, 염증, 뭐 너무나 많은 질환들이요. 우리 곁에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은 그냥 활동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뭐 '건강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는 잘 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유가 뭐냐? 자, 21 페이지 첫 번째 줄 뭐라고요?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에 장애가 왔다는 신호라는 거죠. 이런 장애로 신호가 왔다고 하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세요. 예. 그래서 네모 박스 보시면 해독 시스템 해 놓고 오작동하면 질병 생기고 최상위 작동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자가 치유, 재생, 젊음, 네, 이런 걸 얻을 수 있다. 근데 바로 밑에 줄 지나친 섭취와 정화작용의 부진이죠. 이 질병이 생겼다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지나치게 많은 음식을 먹고 먹음으로 해서 정화작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작동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우리 몸에 독이 쌓였다는 얘기겠죠. 정화작용이 안 되니까 당연히 독이 쌓이겠죠. 자, 이러면 어디를 시작으로 하냐면 장을 시작으로 해요, 장. 장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장을 시작으로 몸의 모든 기관이 하나씩 손상되고 게 되는데요. 그 밑에 줄 끝에 자, 장 나빠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장이 제대로 면역과 해독 기능을 못 해주면 어디가 힘이 들어요? 간이 힘이 들어요. 간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이 나빠지면 간에서 해독해 가지고 혈액으로 보내는데요. 자, 해독을 제대로 못하고 혈액으로 내보내니까 어디가 나빠져요? 혈액 나빠지죠? 자, 그러면 이 혈액은 온몸으로 돌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장기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1 페이지 22 페이지로 넘어가면 독을 만들지 않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밑에 줄 별표 치세요. 소화기계가 쉬게 만들어 줘야 한다. 소화기계는 쉬어 주셔야지 해독 시스템이 작동된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이 소화기계를 쉬게 해 준다는 그런 말은 요즘에 우리 리더님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간헐적 단식. 예. 16 시간의 간헐적 단식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 TV 프로그램 통해서 16 시간의 단식으로 인해서 건강을 찾아가시는 사례들도 많이 방영이 되고는 하죠. 자,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네.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을 작동하려면 소화기계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하는데 우리의 식습관이 어때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야식 먹고. 예. 아니면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럼 뭐 먹어요?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야식 먹고. 예. 거의 이런 패턴으로 식생활을 하고 계세요. 근데 왜 이렇게 드시면 내 해독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는지 이제 알아볼 거예요. 자, 그건 쪼끔 이제 뒷부분을 보고요. 자, 독소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경위가 어떤 경우에로 우리 몸에 독소가 들어올까를 이제 먼저 알아볼 건데요. 23 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100세 시대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숱한 사람들의 시름시름 앓고 있죠. 자, 그다음 단락. 그런데 왜 의학이 발달할수록 아픈 사람이 그토록 늘어나는 것일까? 그다음 단락 첫 번째 줄. 그 이유를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마지막 줄 끝에 한마디로 말해서 뭐다? 독소 탓이다. 뒷장 넘어가시면 자, 그래서 우리는 독소와의 전쟁에서 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2020년 철저하게 독소와의 전쟁에서 진 결과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독소로부터 철저하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독소들이 그런데 이런 코로나19 같은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나오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24 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니깐요. 세포 하나하나가 독소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긴데요. 왜 우리의 세포는 독소에 시달리느라 지쳐가고 있는 것일까? 바로 무엇이다? 우리의 식습관 때문인 거예요, 식습관. 음. 그래서 과음과식, 폭식을 비롯해서 가공식품, 첨가물 많이 들어간 거, 조미료 이제 이런 것들은 오직 입맛만 사로잡는 음식으로 인해 우리의 세포는 지쳐가고 있고요. 세포의 독소가 지속적으로 쌓여가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독소가 어떤 독소들이 우리 몸에 들어올까? 독소의 분류를 보니깐요. 내독소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호흡하면 뭐가 들어오나요? 산소가 들어오죠. 자, 산소는 우리 몸에 어떤 기능을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산소 공급 못하면 우린 죽죠. 예. 자, 이 산소가 우리가 에너지를 낼 때 굉장히 필요한 게 바로 이 산소예요. 근데 에너지를 낼 때 산소만 들어오면 에너지 나나요? 뭐가 들어와야 돼요? 음식이 들어와야 돼요, 음식이. 그러면 음식이 입을 통해서 위
이 소장에서 이게 흡수가 되는 이 모든 과정에 산소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산소가 2에서 5% 정도 이런 우리가 음식을 소화 흡수하는 과정에서 대사 활동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대사라고 해요, 대사. 예. 근데 이런 대사 활동을 할 때 2에서 5% 정도는 무엇으로 나타난다? 활성산소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 활성산소가 뭐예요? 세포를 파괴하는 주범이에요. 건강한 세포를 파괴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데 먹는 이 대사 활동으로 무조건 활성산소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외독소죠. 외부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뭐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어떤 음식을 먹느냐죠. 근데 첨가물이 엄청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피부에 발라주는 건데 파라벤 방부제가 뭐 듬뿍 들어간 것들을 발라줘. 자, 그러면 당연히 예 경피독으로 피부에 쌓이는 독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미세먼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강한 그런 성분들 화학적인 것들은 다 외독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더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이 현대인들이 피해갈 수 없는 거. 26 페이지 위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정신적 독소라고 하면서 스트레스가 나오네요. 자, 앞서서 말씀드린 이 세포를 파괴하고 손상시키고 질병을 일으키게 하는 활성산소가 바로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엄청난 양의 활성산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이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당 땡겨."라고 얘기를 쉽게 하죠. "당 땡겨." 자, 그래서 입맛이 땡겨요. 그럼 입맛 땡긴다는 거면 당이 땡긴다는 거. 당은 뭐예요? 결국 탄수화물을 인데 탄수화물을 그래서 과다 섭취하시죠. 과식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자, 이러면 이건 고혈당 음식이에요. 혈당이 상당히 높은 음식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의 혈당이 상승하겠죠. 빠르게 올라가 버려요. 치솟죠. 자, 이거는 뭐예요? 인슐린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는 뜻이죠. 인슐린 호르몬이. 자, 그러면 인슐린 호르몬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는 뜻은 뭐다? 소화 흡수가 빠르게 일어나요. 양이 많이 나오면 빠르게 소화 흡수가 일어나죠. 그러면 위 상태는 뭐예요? 빠르게 공복 상태가 오죠. 자, 그럼 바로 저혈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내 몸은 다시 또 어떻게 돼요? 음. 공복 상태니까. 또 여기서 또 스트레스 받아. 어우 당 떨어져. 또 먹어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이게 만약 식습관에서 이런 반복된 식습관이 만약에 내 몸에 정착되어 있잖아요. 인슐린 호르몬 고장 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게 생겨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위에서 27 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악순환의 사이클이라 그랬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이 음식의 잘못된 식습관은요. 이 악순환 사이클에서 벗어나기 힘들죠. 이건 결국 무엇으로 온다? 바로 밑에 줄 대사증후군과 암과 같은 질병으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7 페이지 또한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여기에다 밖에 외출이라도 할라치면 공해에 찌든 환경 속에서 온갖 독소를 들이마시게 되죠." 지금은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는 합니다만 사실 굉장히 힘들죠. 이게 삶의 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 마스크로 인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소는 들어오죠. 밑에 줄 한마디로 현대인은요. 피할 수 없는 독소에 실시간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내가 아무리 건강해. 나는 몸에 독소 없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요. 일단 우리 몸에 이제 독소가 들어온다는 건 이해했어요. 그럼 독소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독소가 이렇게 질병을 일으킬까를 이해하셔야겠죠. 28 페이지 독소와 우리 몸의 반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몸에 독소 들어오잖아요. 그럼 인체는 본능적으로 뭐 한대요? 끈적끈적한 점액을 만든대요. 그래서 이 독소를 에워싸는 거예요, 우리 몸에 독소 들어오면. 그러면 이건 무슨 행동이냐? 우리 세포가
우리 몸의 세포가 나를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작용으로 끈적끈적한 점액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독소가 너무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액도 덩달아 많이 늘어나 버리는 거죠. 자, 이럴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다? 몸이 붓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저녁에 뭐 야식으로 라면을 먹고 잤어.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이 팅팅 부었어. 자, 뭐예요? 우리 몸에 점액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예. 그래서 29 페이지 마지막 밑에 박스 나와 있죠. 독소와 인체의 반응은 바로 독소 유입되면 점액을 만들고 이건 다시 몸을 붓게 하는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몸을 붓게 하고 점액을 많이 만드는 음식들이 있겠네요. 그죠? 자, 29 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을 보니까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바로 밀가루 제품, 빵, 가루 음식은 너무 많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 햄버거, 네, 뭐 너무 많아요. 뭐 파스타, 뭐 종류 다 밀가루 종류들이죠. 여기에 유제품 백설탕, 붉은 고기 중에서도 소고기, 돼지고기. 보면 우리의 거의 90%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는 식품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점액 생성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산성식품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산성식품들은 우리 몸의 점액을 상당히 많이 증가시키는 것들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니까 음식을 이렇게 섭취를 했어요. 그럼 에너지가 어디다 다 쓰이냐면 우리는 에너지를 내서 해독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가 어디로 가냐면 점액을 만드는 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독소가 배출 단계에서 쓰여야 될 에너지가 어떻게 해요? 부족해져서 결국 해독 작용이 약해지고 말고 네, 세포들은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아유 모르겠다.' 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포 독소의 배출 단계는 그다음 장에 나오기 때문에 고건 인제 고때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음식을 너무 산성식품들을 많이 섭취해서 결국 우리 몸의 해독 작용이 약해졌다는 걸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0 페이지 위에 박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자, 독소 들어오면 장 점액이 증가한다. 그러면 변비가 생기게 되고요. 독소가 변비 생기면 뭐예요? 내 몸에 찌꺼기들이 계속 남아 있다는 증거니까 이 독소는요 혈액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온몸이 붓는 현상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표적인 산성식품 밑에 나오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밑에 줄 독소가 체내에 유입되는 걸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줄이기 위해선 무엇을? 가급적 소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급적 소식. 두 번째, 충분한 영양제를 섭취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밑에 운동. 이 세 가지를 지키셔야 예, 우리 몸의 해독은 진행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가급적 소식, 충분한 영양제, 운동. 자, 여기 계신 리더님들 중에 자, 이거를 꾸준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 내 주위에 이걸 꾸준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 나 산성식품 안 먹고 예, 지내실 수 있는 분들 진짜 별로 없어요. 예. 많지 않아요. 이걸 지켜가면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클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 이것을 실생활에서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해독과 클린 프로그램의 밑에 기능의학 사할인데요. 이거는 우리 리더님 그냥 뭐죠? 참고해서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1 페이지 중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해독은"이라고 나와요, 중간 부분에. "해독은 곧 무엇이다? 건강 스위치를 켜는 것이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 효과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 몸의 독소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더불어서 뭐가 나가요? 정신적 독소인 스트레스가 해독된다 그랬어요. 스트레스가 이걸로 가지고 해독이 될까? 네, 장을 이해하시면 해독됨을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바뀌면서 습관 교정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습관 교정까지 가기 위해서는 일주일이 아니라 몇 주? 3주의 클린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니까 그렇다면 클린 프로그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필요한 영양은 공급하고 중요해요. 필요한 영양은 공급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독소를 배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간헐적 단식은 뭐예요? 비우기만 하는 거예요. 비우는 거. 자,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클린을 하시려면 채워 넣어 주셔야 돼요. 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어 비움 더하기 채움은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밑에 적어 놓으세요. 클린은요. 예, 바로 비움과 채움이 함께 동시에 들어가야 이루어집니다. 네. 자, 그래서 이 33페이지 네모 박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모 박스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식이섬유, 단백질을요 충분히 공급해서 몸을 클린하라고 나와 있어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식이섬유, 단백질. 자, 그런데 이 단백질을 공급하는 거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건 뭐냐면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독소 중에 중금속이 굉장히 많죠. 수은 같은. 자, 이런 부분들에 혈액 내 중금속과 결합을 한대요. 그래서 중금속이 정화가 되는 게 바로 단백질이라고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질 좋은 단백질을 함께 공급해서 클린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이제 주목받고 있고 '나 그럼 이제 클린 어떻게 해야 돼? 뭘로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33페이지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줄 물 단식, 주스 단식, 혼합, 효소, 제거시키, 영양 단식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어 이분이 시행한 결과 어떤 것들을 권하냐면 과연 실용적일까? 밑에 세 번째 줄 과연 어느 것이 가장 실용적일까 보니깐요. 해독의 기본 원리인 독소 배출, 중화, 배설. 자, 이걸 충족시키는 클린 프로그램을 권하고 싶대요. 이 3단계를. 자, 이 3단계가 무엇인지 바로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36페이지. 36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우리 해독의 이제 3단계를 알아볼 텐데요. 과연 우리 몸의 세포에 들어가 있는 그 독소가 몸 밖으로 어떻게 빠져나가지? 음. 영양제 먹는다고 이게 어떻게 나가나? 그쵸? 예.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줄만 쳐 놓으세요. 뒤에서 다시 다루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36페이지 첫 번째 줄 보니깐요. 우리 몸에서 완전히 소화되는 데에는 마지막 식사 후에 몇 시간 걸린대요? 8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완전 소화. 자, 기억하세요. 완전 소화 8 시간. 네. 기억하고 계시고요. 체크해 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해독의 3단계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위에 박스는 나중에 정리 한번 해 보시면 되고요. 저와 함께 3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첫째 배출 단계라 그랬어요. 자, 배출 단계가 뭘까? 자, 세포가 독소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독소가 세포에서 어디로 흘러나와야 몸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혈액으로 흘러나와야 돼요, 혈액으로. 예. 그래서 독소가 조직에서 순환계로 흘러나오도록 해 주는 과정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독소가 세포 속에 세포에 있는 걸 순환계 바로 혈액으로요 흘러나오게 해야 돼요 일단. 그래야 얘가 몸 밖으로 나오겠죠 경로를 보시면. 그쵸? 이걸 배출 단계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때 몸 밖으로 이렇게 혈액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때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효소 작용으로 도와야만 얘네가 독소가 혈액으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때 비타민, 미네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거죠. 자, 흘러나왔어.
자, 혈액으로 흘러나왔어요. 그다음 38 페이지, 자, 중화 단계라고 나와 있어요. 자, 혈액으로 흘러나와서 얘가 바로 어디로 가느냐 보니깐요. 바로 간으로 가요, 간. 그래서 간에서 해독 작용이 일어나는데 밑에 줄, 이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또 충분한 항산화제와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단식만 한다고 해서 비후민만 된다고 해서 이게 독소가 배출되지 중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강력한 이런 항산화제가 들어가 줘야만 우리 몸의 정화가 제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간이요, 완전히 중화되지 못하고 일부만 해독될 경우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변형 독소가요, 인체 내를 돌아다니며 조직과 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항산화제와 비타민 미네랄이 공급되어져서 클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옆에 무조건 굶는 단식이 건강에 해로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양소 부족으로요. 독소 배출 작용만 있고, 자, 배출 작용만 있다는 건 뭐예요? 일단 혈액으로 흘러나오기는 했어, 독소가. 그런데 영양소가 부족하면 간이 해독 작용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어떡한다고요? 혈액을 혈액에 떠돌아다니면서 다시 또 어떻게 변형 독소가 다른 조직과 세포에 또 붙는다고요. 음. 그래서 단순한 그냥 단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는 클리니하게 선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39 페이지, 자, 이제 충분한 영양소를 집어넣어서 간에서 해독을 했어요. 자, 그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자, 이제 배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몸 밖으로. 자, 독소의 배설은 어디로 하냐면요. 자, 우리 소변, 대변, 피부로 해요. 피부는 땀으로 하겠죠. 음. 자, 이렇게 해서 배설, 몸 밖으로 나가야 돼. 그렇죠? 자, 이러면 장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장이 해독된 배설 단계인데, 자, 해독된 독소들이 대변이나 소변으로 충분히 빠져나가지 않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몸에 재흡수된다 그랬죠. 그래서 더욱더 독한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 간은 일 잘해서 왔어. 왔는데 장이 변비 상태야. 자, 이러면 어떻게 해요? 더 독한 독으로 우리 몸에 다시 재흡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현대인들이 수분 잘 섭취 안 하세요. 물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음료수, 커피, 뭐 차 종류부터 해 가지고 뭐 보리차, 끓인 물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물들 다 뭐예요? 산성수입니다, 산성수. 우리가 아까 산성식품 얘기했죠. 자, 물은요, 산성수를 드시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그럼 무슨 물을 드셔야 돼요? 알칼리수를 드셔야 되는데 보통 알칼리수는 이렇게 정수물도 미네랄이 많이 안 들어가고 알칼리수가 아니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정수된 물은 드시는 게 좋죠. 순수한 물을 몇 리터? 하루에 1.5 에서 2 리터를 드시는 게 네,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양. 그래서 수분 보충하셔야 되고 식이섬유 중에서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셔 주셔야 변비 생기지 않겠죠? 자, 그리고 유산균, 예, 유산균 드셔 주시고 장운동 활성제, 소화효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먹어야 변비가 생기지 않는 장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과 관련된 정보들을 보실 수 있는 책자 제가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자, 음식은 나다 편에 음식은 나다 적어 놓으시고 60 페이지, 수분은 60 페이지에 있고요. 식이섬유 수용성 불용성은 26 에서 27 페이지에 있고요. 자, 소화효소 관련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82 에서 92 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음식은 나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유산균은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141 에서 151 페이지에 여에 쓰더 책 여에 쓰더 해 놓고요. 141, 151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나는 왜 영양제를 처방사가 되었나? 에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요 관련 내용인데요. 숙제입니다. 요 관련된 내용은 저하고 함께 보는 내용도 있고요. 자, 요 페이지들은 우리 리더님들 다 읽어 보시는 게 이번 주 숙제예요. 체크하시고요. 자, 이제 어 알겠어요. 그죠? 어떻게 해독이 되는지 우리 몸에서 몸 밖으로 배설 단계까지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해독 모드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어떻게 하면 해독 모드를 더 강화시킬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줄 보니깐요. 우리 몸 세포 계속 나와요. 60조 개에서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 자, 여기에는요. 우리 몸에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에너지 공장인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우리 10대 아이들 보세요. 어마어마한 양을 먹어요. 그런데 어때요? 살이 막 찌나요? 예. 안 찌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키가 성장되거나. 자, 이 아이들은요. 미토콘드리아가 엄청 젊고 건강해요. 예. 근데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끝에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고 미토콘드리아 수가 줄고 그 질도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의 양만큼 드시게 되면 네, 그게 대사가 우리는 약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쌓이게 된다. 비만이 될 확률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내가 이 에너지 대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건 바로 기초 대사량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예. 이게 첫 번째고 이제 그 첫 번째 그 기초 대사량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해독과 충분한 영양제 섭취로 이거를 끌어올리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식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 소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때 음식의 완전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체내에 쌓이면 비만과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그랬죠. 자, 우리 몸은 완전 대사가 일어나려면 8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죠? 이 시간을 갖지도 않고 또 식사하고 또 식사하고 예. 그러면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음식이 또 들어와 버리면 어때요? 비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41 페이지 네모 박스에 보시면 그 밑에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 뭐가 돼 있어요? 그래프가 나와 있죠. 막대 그래프. 자, 우리가 몸에 24 시간 중에 소화를 해야 하는 시간을 많이 주게 되면 반대적으로 해독할 시간이 적다는 얘기겠죠. 그럼 우리 몸에 질병과 비만이 온다. 자, 그다음 옆에 보시면 소식을 해서 소화할 시간을 좀 적게 줬어. 그럼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이 작동할 시간을 많이 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러면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맞춰서 가야 될까? 자, 42 페이지 볼까요? 자, 우리 몸은요, 이제 소화기계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소화기계에 관련된 거예요. 식습관의 문제다. 소식해라. 예. 줄여라. 먹는 그 시간을 줄여라. 뭐 계속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쵸? 먹는 양을 줄여라.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인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소화기 계통입니다. 구강부터 시작해서 항문에 이르는 모든 그 라인에 있는 장기들이 다 소화기 계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간을 포함해서 이제 소화기 계니깐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예 우리 몸의 소화기 계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문제는이라고 나와요. 문제는 해독 시스템이 소화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작동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섭취 후 8시간이 지나야 완전 소화가 된다는 사실을 아셨죠? 자, 이후에 해독 시스템이 옆에 보물 상자인 해독 시스템이 열리면서 작동 몇 시간을 해요? 4 시간의 작동 시간을 한다고 해요, 해독 시스템이. 예. 그러면 마지막 식사 8시간에 그다음에 해독 시스템 작동 4시간. 그러면
총 몇 시간의 공복 상태를 유지하셔야 돼요? 12시간은 유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식사 후에 12시간은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 그래 12시간? 나 12시간 지키고 있잖아."라고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서 마지막 식사 12시에 있어요. 밤 12시에 야식으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을 저는 안 먹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어요. 12시나 1시에 점심 먹어요. 저 그러면 이거 12시간 시간 지키고 있는 거네요. '내 해독 시스템 작동하고 있는 거네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거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밑에 줄에 보시면 끝에 밤 동안이라 그랬어요. 밤 동안에 부교감 신경 우위로 옮겨진 상태라야 해독과 재생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자 언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이 4시간 작동 4시간은요. 밤 동안에 이루어지셔야 돼요. 밤에. 자 근데 이 밤은 밤 동안이라고 하는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43 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뭐라고 해요? 충분한 수면을 통한 부교감 신경 우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해독 시스템이 작동하는 4시간은 어디에 들어와야 되냐면 밤 시간에 우리가 자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게 바로 해독 시스템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식사를 우리가 8시에 했어요. 밤 8시. 예. 그래서 그걸 마지막 식사로 하면 12시간이 지나서 4시간의 작동이 되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작동을 하겠어요? 바로 새벽 4 시부터요. 아침 8시 내가 아침 8 시에 일어나. 8시 마지막 식사하고 아침 8시 기상이에요. 그러면 새벽 4 시부터 아침 8 시까지 4 시간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에요. 그러면 아침 새벽 6 시에 일어나는 사람이야. 자 그럼 일어나서 활동이 개시되죠. 자 그럼 해독 시스템이 안 열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녁을 6 시에는 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6 시. 예 먹고 이후에 주무시고 완전 소화가 일어나고 있는 새벽 2 시부터 4 시간의 작동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음. 자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활 그 패턴에 따라서 12 시간의 공복이 일어날 수도 있고 16 시간의 공복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생활 패턴에 따라서.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정리해 놓으셨네요. 43 페이지 세 번째 줄 아침 먹고 4 시간, 점심 먹고 4 시간, 저녁 먹고 12 시간의 공복을 지키는 법칙. 이것이 바로 포포12 해독 시스템 활용하고 하는 최선의 식사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평소에도 이걸 지키시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네. 내 자가 치유력을 면역력을 높이는 식사법입니다. 자 그런데 어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배설 작용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게 어디예요? 장이에요, 장. 그래서 장을 이제 다뤄볼 건데요. 44 페이지에 자, 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줄, 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건강의 첫걸음이다라는 얘기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니까 이런 장이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길까? 예, 요즘에 현대인들이 장 관련 질환 없으신 분들 거의 없을 정도예요. 예. 뭐 그 설사 뭐 "전 변비가 없어요. 전 설사해서 문제예요."라고 얘기하는데 설사도 변비입니다. 예. 제대로 정상적인 변이 아닌 것들은 다 변비예요. 예. 밑에 세 번째 줄 뭐라고 돼 있어요? 특히라고 나와요. 특히 우리들이 즐겨 먹는 밀가루 음식들의 단백질인 글루텐에서 유래된 조눌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장벽 세포 사이를 느슨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까 그 밀가루 음식 대표적으로 우리 산성식품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장벽 세포를 느슨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45 페이지 첫 번째 줄 영양소보다 분자량이 커서요.
체내로 들어올 수 없던 독소가 몸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혈액을 타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몸속으로. 예. 그런 이걸 보다 장누수 증후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온 독소로 인해서 우리 몸은요. 예. 활손산소를 더 유발시키고 염증 반응 일으키고 체내 면역 체계를 뒤흔들어서 오작동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음. 이러면서 따라오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죠. 그게 바로 알레르기. 우리 보면 뭐 알레르기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 이런 것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장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 아토피, 자가 면역 질환. 또한 설사, 변비 반복되는 뭐예요? 과민성 장주근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장 독소가 생기면 장과 연결된 간이라 그랬어요.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하십시오. 장은요, 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이 나빠지면 간은 100% 나빠지게 되어 있어요. 술을 많이 드시지 않아요. 그런데 간암이 걸리셨네요, 여성분이. 자, 있을 수 있죠? 그분은 어 만성적인 장 질환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장과 연결된 간에서 간염, 지방간, 간경변, 간암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이 나빠지면 이제 무슨 현상들이 일어나요? 밑에 줄 만성 피로가 생기기 시작하죠. 네, 만성 피로. 그러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갑상선 세포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한 장에서 80~90%가 만들어진다는 행복 호르몬이죠. 세로토닌 호르몬입니다. 세로토닌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울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울증. 자, 이러면서 엄청난 다양한 질병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46 페이지, 46 페이지 첫 번째 줄 끝에 만성염증이 생긴 근본 원인은 바로 장누수 증후군에서 기인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을 관리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건강의 첫걸음이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밑에 네모 박스는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리더님들 보시면 되고요. 저하고는 41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 장 주위 면역 체계는 우리 몸 면역계의 몇 프로? 70에서 80%를 차지해요. 그 밑에 줄 끝에 보시면 인체 면역의 70%는 그래서 결국 뭐가 결정해? 장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30%는 뭐가 결정한대요? 마음. 즉 자율신경이 좌우하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래서 뭐예요? 긍정적인 사고를 하셔라. 건강해지시려면 항상 소식과 더불어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긍정적인 사고. 음. 근데 장이 70%를 결정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거의 장이 100%를 좌우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유인즉슨 뭐예요? 신경 전달 물질의 하나로 심신의 안정과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무슨 호르몬? 세로토닌 호르몬이 무려 몇 프로가 장에서 나와요? 80에서 90%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줄 두 번째 두뇌로 활약하는 이유예요. 자, 내 몸에 나의 어떤 기분을 관장하는 그런 세로토닌 호르몬이 80~90%가 나오는데 장이 나빠져서 얘가 분비가 부족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우울증 생긴다 그랬죠. 자, 우울증 생기면은 이 마음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그만큼 장이 면역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나는 우리 몸의 장을 관리하기 위한 제품들을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으셔야겠죠. 자, 그래서 넘겨 볼게요. 자, 그중에 대표적인 게 있어요. 바로 유익균입니다, 유익균. 이제 48 페이지 첫 번째 이러한 장을 지켜주는 파수꾼이 바로 뭐다? 유익균이다. 이
유익균을 포함한 장내 세균은 유해균과 유익균으로 나뉘는데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장내 세균은 유해균, 유익균 옆에 적어 놓으세요. 중간균도 있습니다. 중간균. 장내 세균은 이렇게 많은데 중간균은 이제 많이 거론을 하지 않는 이유가 유익균과 유해균의 사실 제일 많은 게 중간균이에요. 그런데 장에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유해균과 유익균의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익균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거고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밑에 줄 보시니까 유익균이 늘어나면 발효가 되죠. 그치만 유해균이 우세하면 부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얘들의 균형을 잡아 줘야 돼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유익균인데 어떤 게 대표적이냐면 바로 비피더스균과 락토바실러스균 이 두 가지 균주가 상당히 중요한 균종입니다. 음. 유해균은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8 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장내 유익균은 이라고 돼 있어요.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독소의 몇 프로를 40%의 가량을 제거를 해서 해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내 세균이 예를 들어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우세하게 된다라고 하면 장의 해독 기능을 제대로 작동 못하죠. 그러니까 누가 힘들어져요? 간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간에서. 그래서 간이 할 일이 많아져서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장과 연결된 간이 힘들어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간은 어때요? 예. 아프다고 외침이 없어요. 소리 없는 장기. 예. 그래서 간이 내 간이 지금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얘가 어 표현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장 관리가 먼저 우선이 되면 간은 건강하게 지켜지신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9 페이지 맨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적으로 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최근에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해 주는 식이섬유가 등장해서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돼 있죠.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도대체 뭔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인간 몸속에 공존하는 미생물의 유전 정보 전체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앞서서 얘기했던 그 장내 세균, 유해균, 유익균, 중간균 이런 미생물들이 작용을 해서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어 이 안에서 찾아내서 이 미생물을 키워내잖아요. 그러면 질병으로부터 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거래요. 아직 실용화 단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은 나라에서 엄청난 연구진들과 함께 예 지금 연구 개발 중에 있어요. 음. 얘가 만약에 개발이 되어서 나온다고 하면 장과 관련된 많은 질병들이 네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 시작된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국에서도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의 연구진들과 지금 현재 공동 연구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마이크로 바이옴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대두될 거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1-2 장을 봤고요. 이어서 보실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품으로 올 건데 제품으로 오기 전에 일단 유익균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비피더스균과 락토바실러스균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건강을 챙겨 가실 현명한 소비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선택해서 드셔야 하는지 제대로 알아가셔야겠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책자를 조금 도움을 받을 건데 우리 리더님들 다 책자 가지고 계시죠? "나는 왜 영양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되었나." 오늘 준비물로 갖고 계시라 그랬어요. 자 제가 프로바이오틱스 내용이 이 책의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고 이거는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장은 몇 페이지냐면 프로바이오틱 중에
150 페이지를 한번 펼쳐 볼게요. 150 페이지. 150 페이지 펼치셨나요? 네. 열스더 150 페이지. 자, 그러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 제제를 고르는 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준. 자, 우린 제대로 된 프로바이오틱스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기준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꼭 필요한 균종이 들어가 있어야 된대요. 꼭 필요한 균종. 자, 그게 뭘까요? 옆에 보니까 꼭 필요한 균종이란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더스를 말합니다. 예, 지금 계속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밑에 줄 세계보건기구가 기능성과 안정성을 인정한 균종은요. 바로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더스입니다. 자, 이 밑에 줄에 이 락토 끝에 부분 보시면 락토바실러스는 어디서 활동을 잘해요? 소장에서 활동을 잘합니다. 비피더스는요, 대장에서 활동을 잘해요. 그래서 소장에서 일하는 녀석하고 대장에서 일하는 애를 균종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안정성이 인정된, 기능성 안정성 인증된 대표적인 균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을 고르실 때 이 두 가지 균종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걸 확인하셨죠? 자, 밑에 줄 볼까요? 자, 유익균이요. 최대한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식약처는 첫 번째 줄 식약처는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성을 몇 마리부터 인정해요? 1억 마리부터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식약처를 통과해서 제대로 된 나와 있는 제품이라면 최소 1억 마리는 들어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런데 최대치를 잡아 놓네요. 밑에 줄 식약처가 인증하는 최대치가요. 몇 마리? 100억 마리라고 나와 있어요. 100억 마리. 자, 이므로 캡슐당 최소 100억 마리가 100억 마리 이상이 자, 유통기한 끝까지 보장되는 제재가 좋습니다. 라고 했어요. 소장, 대장까지 살아가는 유익균이 100억 마리로 표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이상의 마리가 들어와야 소장, 대장까지 살아가는데 이유는 밑에 줄 위산과 담즙산을 견디고 장까지 살아서 돌아가려면 충분한 마리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치 100억 마리가 표기는 되어 있지만 그 이상의 마리수를 집어 넣어야만 네, 100억 마리가 장까지 간다는 거겠죠.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효능과 안전성이 임상시험을 거쳐 입증된 균종이라야 된대요. 자, 아까 우리 확인했잖아.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더스. 그런데 밑에를 보니깐요.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더스라 하더라도 유전자 타입에 따라 균종이 몇 개예요? 수백여 종이 균종이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안전성, 뭐 효능 이걸 알았던 게 이 수백여 종이에요. 이 수백여 종 중에 또 그럼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밑에 줄 보니까 뭐예요? 장까지 살아서 가더라도 장 점막의 자리를 잡고 들러붙는 부착력도 중요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균종 중에서도 또 부착력도 강한 균종을 고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줄 끝에 같은 이름의 균종이라 하더라도 이런 능력이 천차만별입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두 가지 균종을 우리 제품을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니깐요. 프리바이오틱스가 함께 들어간 제품이 좋다라고 돼 있어요. 프리가 뭘까요? 바로 밑에 줄 바로 밑에 유익균의 먹이. 자,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우리 많이 들어보죠. 방송에도 이게 함께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유익균의 먹이입니다. 자, 밑에 줄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나 올리고당 같은 성분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 밑에 줄, 밑에 줄 충분한 양의 식이섬유, 즉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가야 된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이고 그리고 식이섬유네요. 결국엔 자, 유익균의 먹이는요, 식이섬유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제재 안에 이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으면 더 좋다는 거죠. 그죠? 유익균의 먹이를 같이 드시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보시고 저희 제품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브리데이, 예, 우리 프리래. 프로바이오틱스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라벨링이 다 되어 계시니까 금방 찾으시죠? 자, 프로바이오틱 한 번에 여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하고 다룰 제품 4가지 제품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프로바이오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바이오틱 다룰 건데 첫 번째 왼쪽 페이지 62페이지죠. 모두 새 책에다가 지금 라벨링 하셨죠? 자, 새 책이어야 합니다. 새 책은 62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위에 상단을 보니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왼쪽 상단. 100억 마리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 그죠? 자, 100억 마리의 유산균을 한 포에 담은 프로바이오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유산화 프로바이오틱은 100억 마리를 담고 있네요. 자, 밑에 사진을 보니깐요. 프로와 바이오틱에 대한 프로모팅 라이프라고 돼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이 뭘 의미할까? 옆에 우리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토킹 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자, 토킹 포인트 보니까 프로바이오틱스란이라고 나와 있죠. 자, 프로바이오틱스란 이라고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스어. 자, 그리스어로 생명을 위하여라는 뜻인 거예요. 자, 프로바이오틱은 바로 생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거네요. 자, 얘는 섭취 후에 장에 도달했을 때 장내 환경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살아있는 미생물의 단독 또는 복합균주다. 네, 유산균은 사람의 몸속에서 사는 상재균으로 소화관 상부의 위산 담즙산에 죽지 않아야 한다 그랬어요. 자, 즉 유산균은 pH 2, 위가 강산성이기 때문에 pH 2의 위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장내에 정착할 수 있어야 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착성까지도 좋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내산성이 높고 안전한 락토바실러스 속과 비피도박테리움 속 등이 프로바이오틱으로 적바람직하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반복해서 얘기 드리는 부분들인데 이 두 가지 균종이 뭘까? 가장 부착력도 좋은 거. 요즘에 방송이서나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바로 두 가지 균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균종이 62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이제 글이 있죠. 장내 균무리의 섬세한 균형을 위한 유성 제품이어서 밑에 줄에 바로 비피도박테리움 아니말리스 락티스 비비12라고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렵고 길죠? 네. 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LGG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 두 가지 균주가 균형적으로 배합된 제품입니다. 자, 이름이 좀 길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 수백여 종 중에서도 가장 부착력이 좋고 그리고 장까지 위산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균종으로 대표적인 균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균종을 반드시 제품을 고르실 때 확인을 하셔야겠죠.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품을 보기 전에 이 유산균을 어디서 공급했는지 우리 원료 중요하잖아. 그죠? 자, 이 유산균을 어디서 공급했나 보니깐요. 맨 마지막 63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크리스찬 한센이라고 돼 있어요. 이 크리스찬 한센이라는 게 세계 유산균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래요.
그래서 150년 전통의 유산균, 종균 기술을 갖고 있고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전 세계 140개국에서 사랑받는대요. 자, 그러면 크리스찬 한센사는 거를 쓰는 많은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타사 제품들이 있겠죠. 자, 그 타사 제품들하고 그럼 그 타사 제품들하고 그러면 유산화 프로바이오틱스하고 비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왜 똑같은 유산균을 가지고 가는 거네. 자, 그런데 뭐가 다른다 그랬어요? 두 가지 균종 중에서도 수백여 종 중에서도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으셔야 된다고. 비피도박테리움 아니말리스 락테스 BB12,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 LGG 이 두 가지 균주가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의 게임이에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균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정보 볼게요. 영양 정보. 영양 정보 보니까 프로바이오틱스 전체 수가 몇 마리예요? 100억 마리 돼 있네요. 100억. 자, 비피도박테리움 아니말리스가 50억,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 50억. 우리가 타사의 그 프로바이오틱스의 균종을 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대표적인 거 두 가지 균종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능을 많이 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비피도박테리움은 어디서 기능한다고요? 대장, 락토바실러스는 소장에서 기능을 합니다. 자, 그 두 가지가 들어가 50억, 50억씩 들어가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네 번째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바로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예요. 자, 주요 원료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주요 원료명. 자, 두 가지 균종과 함께 뭐가 들어가 있는 두 번째 줄 끝에 이눌린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눌린. 자, 이눌린 동그라미 하세요. 자, 이눌린을 보니까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에 예, 5번 한번 보시면 부원료로 수용성 식이섬유인 이눌린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돼 있죠. 노란색. 노란색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그 박스 안에 보시면 5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눌린은 그 뭐예요? 수용성 식이섬유네요. 그죠? 이게 바로 유익균의 먹이가 들어가 있다는 거고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제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그 제품 사진 프로바이오틱의 제품 사진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노란색으로 구성분으로 이눌린 함유 이렇게 귀엽게 적어 놨네요. 네. 그래서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타사 제품과 유산화 프로바이오틱의 차별성을 제대로 알으셔야 이 제품의 제품력과 요소성을 우리가 깨닫고 가는 거죠. 자, 첫 번째, 소장 대장까지 살아가는 균종인 대표적인 균종인 이 BB12와 LGG균을 가지고 있다. 크리스찬 한센사 유산균 사용하고 있고 한 포당 100억 마리 프로바이오틱 함유하고 있다. 자, 우유가 미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유 알러지 있으신 분들에게도 적합하다. 그리고 구성분이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다. 자, 이건 이 내용인데요. 이것만으로는 사실 100억 마리가 진짜 확인됐어? 아셔야 되겠죠. 바로 consumerlab.com을 통해서 예, 유산화 프로바이오틱스는 100억 마리가 소장 대장까지 살아가는 걸로 합격점을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단체 안에서도 이 제품이 예, 확인이 된 결과 우리는 안심하고 예, 드셔도 좋겠죠. 그리고 그 효과성에서도 상당히 높을 거라고 이제 예상하고 많은 체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하실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에스더 책자에서 100억 마리가 최대 표기치예요. 그런데 장까지 살아가려면 뭐 한다고요? 더 많은 마리수를 넣어야 된다고요. 표기는 100억으로 되어 있지만 유산화 프로바이오틱스는 100억보다 훨씬 그 이상의 마리수를 넣는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 영양 정보에서는 확인하실 수가 없지만 우리가 바로 컨슈머 랩이라고 하는 소비자 단체에서 확인된 부분으로 보면 더 그 이상의 마릿수가 들어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겠죠. 나머지 건강 정보는 우리 의사님들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과 관련돼서 우리 다뤘던 게 뭐예요?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파이버즈 플러스로 가보도록 할게요. 파이버즈 플러스. 자, 파이버즈 플러스가 바로 뭐예요? 식이섬유잖아요. 자, 우리 아까 식이섬유 책에서 뭐라 그랬어요? 수용성 식이섬유, 불용성 식이섬유. 아, 식이섬유도 종류가 있네요. 그쵸? 자, 볼게요. 음식은 나다 편을 이제 잠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이섬유 편을 잠깐 볼 건데 27, 28페이지 볼게요. 아, 26, 27. 26, 27. 26, 27페이지 보시면 식이섬유 나오죠. 자, 우리가 이제 5주차 때 식이섬유 탄단지를 다시 다루겠지만 지금 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식이섬유는 탄수화물 종류네요. 그쵸? 결국에 식이섬유 탄수화물인데 그중에 다당류에 들어간대요. 근데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에는 식이섬유가 거의 없다. 예. 그런데 이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 하는 기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어 WHO에서 7대 영양소로 규정할 만큼 식이섬유는 중요해졌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자, 그래서 식이섬유 종류를 보니까 뭐예요? 불용성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 두 가지가 있네요. 불용성은 뭐예요? 곡식류나 채소류에 들어있는 섬유질이래요. 자, 얘는 수분을 잘 빨아들여요. 그래서 부피가 커집니다. 자, 그래서 부피가 커지면서 식도부터 시작해서 위, 장벽이나 소장, 대장벽을 쓸어내려서 내장 속 주름 사이사이에 있는 찌꺼기들을 청소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이섬유를 제대로 잘 드셔 주시면 변의 양이 늘어나겠죠. 예, 찌꺼기들을 싹싹싹 긁어 모아 빼주니까. 그래서 장 운동을 촉진시키면서 찌꺼기들을 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독소를 빠르게 몸 밖으로 배출시켜 주는 기능을 하고 있네요. 그쵸? 자, 수용성은 과일류와 세조류에 들어있는 섬유질이죠. 27페이지 첫 번째 줄 보니까 당과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방해해서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래요. 음, 또한 노폐물을 끈끈한 형태로 녹여내는 역할도 하고, 어, 담즙산의 제흡수를 저해해서 중금속을 흡착하는 기능도 하고, 자, 중금속 배출이 아까 단백질도 기능을 했었었는데, 바로 식이섬유도요, 중금속 흡착해서 배설하는 기능도 있네요. 우리 그러면 하루에 식이섬유 얼마나 먹어야 돼요? 하루에 얼마만큼 식이섬유 먹어야 하나 보니깐요. 한국인의 식이섬유 권장량이 몇 그램이에요? 20에서 25 그램이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이제 음식으로 한번 먹어 볼까요? 음식으로 이거를 먹으려면 서리태, 우리 검은 콩 100 그램, 또 우엉 2 뿌리, 오이 큰 거 15개, 현미는 8 공기, 배추는 3 포기. 네. 이거 드실 수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불가능하시겠죠. 이거 매일매일 드셔 주신다는 거는.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식이섬유를 드셔야 되는데 몇 대 몇으로 들어가 있는 게 좋대요. 불용성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가 7대 3 비율로 들어가 있는 거. 그다음에 먹기 부담스러운 사람은 수용성 식이섬유라도 섭취하는 것이 장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수용성 식이섬유라도 먹는 게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아까 프로바이오틱스에서 우리 배웠죠? 뭐예요? 유익균의 먹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 적어도 유익균의 먹이는 드셔 주시란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프리바이오틱스 제제 안에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는 제제를 선택하면 그것만으로도 네 그래도 우선 충족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식이섬유의 역할을 보니까 대장암, 성인병 예방, 당뇨 예방, 자 고혈압 예방도 되는데 무엇을 잡아주기 때문에 식이섬유가요? 나트륨도 잡아줘요. 요즘 한국인들 짜게 드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 나트륨까지 잡아주는 주기 줘서 혈압 음 도움도 되네요. 자, 그리고 다이어트 도움되고 그리고 중금속도 흡착해서 배설해 주고. 네, 과다하게 섭취하면 뭐래요? 근데 그게 그 과다가 하루에 한 50 에서 60 그램 정도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무해악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일 경우에 칼슘, 철분, 아연 등 무기질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래서 어 50 에서 60 그램 이하로 드셔 주시면 좋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파이버즈 플러스로 한번 가 볼게요. 72 페이지입니다. 72 페이지 화이버즈 플러스 나오네요. 자, 밑에 줄 밑에 글 보시니깐요. 중간에 글. 콜레스테롤 개선, 원활한 배변 활동을 뭐예요? 한 번에라고 나와 있네요. 자, 콜레스테롤 개선은 무슨 식이섬유였어요? 수용성 식이섬유였어요. 원활한 배변 활동은 불용성 식이섬유였어요. 자, 이 두 가지의 기능을 뭐라고요? 한 번에 한대요. 자, 밑에 읽어 보니까 화이버즈 플러스에 함유되어 있는 차전자피 식이섬유라고 나와 있어요. 차전자피. 자, 이 차전자피 식이섬유는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건강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줄 일반 식사로 보충하기 어려운 식이섬유를 하루 24 그램 제공해 드립니다. 라고 돼 있네요. 아침, 저녁에서 두 번만 드셔 주셔도 네 식이섬유 우리가 현미 8 공기, 배추 3 포기 안 드셔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차전자피 위에 곡물 보니깐요. 저게 차전자피구나. 그죠? 그래서 옆에 그 토킹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앞서서 우리 그 참고했던 책자의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식이섬유, 배변 활동 원활, 콜레스테롤 개선. 이 두 가지 기능이 대표적인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의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양 정보 한번 보니깐요. 영양 정보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식이섬유하고 차전자피만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차전자피가 3.3 그램 들어가 있구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주요 원료명으로 보니까 유산화 제품은 주요 원료명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어요. 부원료로 여러 가지 어떤 그 천연의 추출물들을 상당히 많이 집어넣는 게 바로 유산화 제품들입니다. 주요 원료명에 차전자피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사탕수수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고요. 그 옆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눌린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눌린. 아까 앞서서 이눌린 어디 들어가 있었어요? 프로바이오틱스에 들어가 있었죠? 네. 유익균의 먹이가. 그런데 파이버즈 플러스에도 이눌린 성분이 들어가 있네요. 음. 그리고 또한 그 밑에 아마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마씨 오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예 그냥 그 오일을 드실 정도로 아마씨를 많이 활용하는데 이 아마씨도 첨가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라고 나와 있는 네모 박스 다시 한번 이제 총정리 한번 해 보면 자, 유산화 파이버즈 플러스는요.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고 바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2번 배변 활동 원활, 3번 부성분으로 이눌린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 이눌린과 다양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고 하루 24 그램 식이섬유 제공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어 티 테이블 스푼이라고 하죠. 이 티스푼 요런 거 2 스푼으로 드시게 되면 12 그램에서 14 그램
우리 뉴트리밀 스푼으로 계량을 한다라고 하면 2분의 1 에서 한 3분의 2 정도, 예, 고 정도 언저리가 들어가시면 이 그램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 저녁 2번 드셔 주시면 좋고요. 이게 우리가 뭐 해독이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 그 양을 늘리시라고 하는 거는 50 에서 60 그램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드셔 주시면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파이버즈 플러스 이렇게 진행하고요. 자, 그다음에 장 관련해서 강조했던 거가 뭐였어요? 아까 소화 효소였죠? 자, 소화 효소 파트 보는데 우리가 알로엔즈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유산화 제품에는. 알로엔즈 파트 보도록 할게요. 알로엔즈. 자, 그리고 음식은나다는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장관과 관련된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하고는 알로엔즈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알로엔즈 64페이지에 있네요. 자, 보시면 위에 타이틀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건강한 피부, 장 건강, 면역력 증진을 위한 알로엔즈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이 기능성은요, 바로 알로에에서 얻은 알로에 계림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네. 자, 알로엔즈 그 옆에 이 이름이 어떻게 나왔을까 보니까 알로에하고요, 엔자임의 합성어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알로에가 뭐예요? ALOE. 그대로 발음되는 대로 ALOE. 알로에 더하기 엔자임이죠. E-N-Z-Y-M-E 엔자임의 합성어로 알로엔즈가 됩니다. 엔자임은 뭔데요? 소화 효소를 의미하죠. 자, 알로에에 소화 효소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결합 상품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 알로에 겔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화 효소가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알로에 겔 밑에 줄 밑에 보시면 알로에 겔과 부원료로 다양한 소화 효소가 함유되어 있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알로엔즈에 함유되어 있는 알로에 겔이라 그랬어요. 알로에 겔은 뭐예요? 알로에 베라의 잎 중에서 겔 부분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겔만 따로 뽑아낸 거죠. 자, 근데 이게 바로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피부 건강에 종합적으로 도움을 준다라고 된 거. 이건 이제 유산화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자, 오른쪽 페이지 보면 토킹 포인트 볼까요? 토킹 포인트. 자, 시중에요. 알로에 제품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건강기능식품 회사라면 알로에 제품들을 다 다룰 정도로 알로에 제품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인체 시험, 임상 시험 다 해본 거예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알로에라는 성분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이윤즉슨 뭐다 이 알로에 베라 토킹 포인트 보는 거예요. 토킹 포인트. 알로에 베라의 총 다당체라 그랬어요. 알로에 베라 안에 이 알로에 게르의 다당체를 보는 거예요. 다당체를 먹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 근데 이 다당체를 얘가 뭐냐면 면역력 조절,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그 토핑 포인트 맨 밑에, 예, 그 동그라미 사이클 밑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뭐라고 돼 있어요? 알로에 겔의 인체 시험 확인 내용임이라고 돼 있죠. 인체에 적용해 보니까 이 세 가지 기능이 이 다당체가 하더라는 거예요. 피부, 장, 면역력 이 세 가지를 예 증진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타사에서도 예 이 알로에 겔을 이용한 네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거 유산화 그러면은 알로에 겔의 제품의 이제 차별성을 알아야 되는 거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다당체의 함량입니다. 예. 이 다당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다당체 함량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겠죠. 예.
그래서 영양 정보로 보니까 총 다당체로서 얼마를 갖고 와요? 100mg을 가지고 오네요. 예. 그래서 유산화 알로엔진은 100mg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영양 정보에서만 보니깐요. 이 제품은 무슨 제품이에요? 알로에 겔 제품이네요. 그죠? 네. 소화 효소 있어요, 없어요? 확인할 길이 없네요. 자, 소화 효소가 함유되어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어디 있을까요? 원료명으로 가야겠죠? 자, 원료명으로 가서 이 회사가 이야기하는 6가지 소화 효소가 함유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가지 소화 효소 찾아보도록 할게요. 주요 원료명으로 가시면 자, 첫 번째 줄에 뭐가 나와 있냐면 끝에 보면 프로테아제가 나와 있어요. 바로 탄단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효소들로 바로 첫 번째 프로테아제. 자, 두 번째 줄 없고 세 번째 줄 보니까요. 알파 아밀라제 있네요. 아밀라제. 침에서 많이 나오는 네. 소화 효소죠. 아밀라제.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리파제, 락타제. 자, 그 밑에 줄 보니깐요. 말토덱스트린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 말타아제라고 들어보셨죠? 자, 말타아제예요. 그리고 네, 5번째 줄에 밑에 셀룰라제. 자,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소화 요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장 관련해서 알로에 겔이 상당히 예, 효능이 있다라는 걸 확인했고 거기에 더불어 소화 효소인 6가지 소화 효소를 이 알로엔즈에 결합시킴으로써 네, 우리가 쉽고 간편하게 예, 소화 효소를 더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정말 과식을 했다거나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 한 번에 4알을 드시게 되면 큰 효과를 보시죠. 예. 저 같은 경우는 가끔 2알씩 먹어도요. 효과가 있더라고요. 4알을 먹으면 훨씬 더 예 금방 예 소화 흡수되는 거를 우리가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정리 한번 해 보면 알로에베라의 잎중 겔 부분의 주성분으로 한 총 다당체에 몇 밀리그램? 100mg 함유되어 있다. 자, 다당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당체 함유된 부분을 보시라고. 자, 그다음에 피부 건강, 장 건강, 면역력 증진 당연히 알로에 겔의 특징이에요. 얘네가 주는 건강 기능식품의 기능성입니다. 자, 3번은 뭐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소화를 돕는 소화 효소를 구성분으로 함유하고 있다. 자, 몇 가지 소화 요소였어요? 아까 6가지 소화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알로엔즈는 1일 1회 한 번 드실 때 4점을 드시게끔 되어 있네요. 자, 나머지 부분들 이제 우리가 아는 것들은 우리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이 위장관 제품들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라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헤파실 가볼게요. 이제 간 건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 건강. 장과 연결된 이 간 건강 너무 중요하죠. 자, 60페이지 보니깐요. 간 건강을 위한 원료를 배합한 헤파실이라 그랬어요. 자, 그죠? 자, 헤파실의 이제 이름이 어떻게 나왔냐면 헤파는 간입니다. 네, 의학 용어로요. 헤파는 간을 의미합니다. 실은 간이 가장 좋아하는 성분인 바로 실리마린이라는 앞에 실자를 얻어온 거죠. 그래서 헤파실입니다.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간 건강을 위한 필수 옵티마이저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두 번째 줄 헤파실에는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밀크시슬 추출물 가로 열고 실리마린이라고 되어 있네요.
몇 밀리그램 함유되어 있어요? 130 밀리그램이 함유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천연 추출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 상승작용을 시켜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니까 브로콜리 추출물, 녹차, 시망 추출물, 올리브 추출물 등 부원료로 다양한 식물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우리 옆에 토킹 포인트로 한번 보니깐요. 밀크시슬 추출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어 보랏빛의 연자두빛이라고 해야 되나? 예. 굉장히 예쁘죠. 엉겅퀴라고 불리는 국화과 식물이래요. 음. 그래서 유럽에서는 약 2000년 전부터 간 건강을 위해 섭취해 온 식물. 옆에 읽어보시면 글루타치온 생성을 증가시켜 간 건강에 도움을 주고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아까 간 기능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중화작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중화작용, 해독작용, 살균작용. 자, 이런 많은 기능들을 하는 간을 무엇을 생성시키냐면요. 글루타치온이라는 걸 생성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글루타치온이 뭐냐면 산화 환원 이거를 잘 일으켜 주는 거야, 글루타치온이. 그러니까 중화를 할 때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밀크시슬이라는 걸 넣어서 줬더니 이 글루타치온 생성을 증가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밑에 뭐예요? 인체 시험 결과 간세포를 나타내는 지표 바로 GOP와 GPT의 수치가 개선된 걸 확인한 거예요. 자, 인체 시험 적용된 결과죠. 자, 이러다 보니까 밀크시슬, 실리마린이라고 활용해서 나오는 타사 제품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쵸? 이 성분을 이용해서. 제약회사도 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회사에서 간 영양제 하면은 거의 대표적으로 이 성분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 성분으로 많은 제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제 유산화 제품을 또 그중에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일단 영양 정보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양 정보 일단 볼게요. 자, 실리마린 몇 밀리그램 들어 있어요? 130 밀리그램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확인 포인트는 바로 실리마린 함량이겠죠. 자, 두 번째, 음, 다양한 천연 추출물들을 활용하셔서 예, 기능화 시켜야 되는데요. 바로 주요 원료명에 얼마나 천연 원료가 들어갔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브로콜리, 녹차, 심황, 올리브, 루틴 정말 많은 천연 식물 성분들이 같이 함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이 되셨죠. 자, 여기에서 마지막 또 하나 확인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하는 부분에 자, 1번, 2번, 3번 우리 말씀드렸어요. 자, 4번 볼게요. 4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랜 연구 개발로 탄생한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가 접목된 제품이 바로 햇파실이에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전 제품에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유산화만의 독점 기술이자 특허받은 기술이죠. 자, 이 기술은 뭐냐면 우리가 실리마린이 몸에 들어와요. 자, 이 성분이 들어와서 자, 간 세포가 스스로 기능해야 해요. 왜? 영양이라고 하는 건 도움만 주는 거잖아요. 그럼 간 세포 스스로 어,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능을 하려면. 그런데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는 뭐예요? 단지 영향만 주는 게 아니라 세포 간에 서로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그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관여하는 기술력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효과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냥 세포가 자기들끼리 움직이는 거를 놔두는 게 아니라 예, 빠르게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고 질도 떨어지고 수도 적어지고 결국엔 뭐예요? 이거는 이 미토콘드리아를 빠르게 재생시켜서 에너지를 낼 수 있게끔 막 독려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헤파실의 부작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술을 너무 많이 마시게 돼요. 왜 그건 무슨 의미를 하냐면 빨리 해독을 한다는 거죠. 효과를 빨리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지금 제품을 얘기할 때 제조 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은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또 뭐예요? 이 제품을 어떤 제조 시설에서 만드느냐가 이제 마지막 또 선택 포인트가 될 거예요.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내가 유산화 제품을 선택해서 섭취해야 하는 이유, 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신 갖고 예, 제품을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헤파실까지 해서 4 개의 제품을 다뤄봤어요.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해독을 왜 해야 하는지, 우리 몸에 독소가 왜 들어오고 이 독소를 우리 몸에서 나가게끔 예 독소 배출을 하는 그 단계를 배웠고요. 여기에서 강력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충분한 항산화제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알게 되셨습니다. 해독 모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바로 12 시간의 예 공복 상태를 유지하셔야 된다. 자, 더불어서 어 좋은 이제 영양제들을 섭취하셔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무엇이 장 건강이 중요하다. 그래서 장 건강 관련된 프로바이오틱스과 화이버즈 플러스 다뤘고요. 소화 효소인 알로엔즈와 그리고 장과 연결된 간 건강을 위한 헤파실까지 다뤄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 다른 거 아니고요. 우리 와이 클린 하우 클린 1 장과 2 장을 정독하셔서 보시고요. 그리고 이 개념 정리를 1 장, 2 장을 또 우리 정희진 루비 님의 정희진 TV에서 또 그림으로 또 설명을 해준 영상이 있죠.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음식은 나다와 여에스더 책자 관련된 그 페이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페이지 관련된 부분들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무엇을 우리 위장 간의 4 개의 제품군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에브리데이 읽어 보시는 거. 자, 이게 숙제입니다. 자, 우리 2 주차를 지금은 이제 2 시간 꽉 차게 또 진행을 했네요. 어 우리 리더님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식습관에 대한 개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 바로 실생활에 적용하셔서 오늘부터의 식습관도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영양제를 먹어 줘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 클린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방법적인 부분에서 유산화라는 제품은 이 클린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회사에서의 이야기를 또 통해서 28일 그 클린 프로그램 있죠?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호전 반응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호전 반응과 그에 따른 그 우리 호전 반응 책 있죠? 예, 그 책도 같이 준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연아 리더님 들어보시겠어요? 호전 반응 책 준비되셨습니까? 대표로 네, 확인됐고요. 자, 우리 리더님들 그 다음 시간에 필요한 책입니다. 네. 와이 클린 하우 클린 책과 그 음식 회오전 반응 책 2권의 책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에브리데이 필요하니까 에브리데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주말에도 열정적으로 우리 리더님들 정말 들어 주시는 모습 보니까 예 너무 뿌듯하고 어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톡방에서 오늘 2 주차 진행하시면서 느끼셨던 거 서로 공유하는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리더님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3 주차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진 찍을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네,